반갑습니다. 지금 영상은 사이버 트럭을 운전하면 생기는 일입니다. 도로에서도 유명 인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말을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도 사람들의 고개가 자동으로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타는 순간 도로 위에서도 유명 인사가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할 소식은 중국 내 보험 등록수입니다. 지난 18일에서 24일 7일간 중국 내 보험 등록수가 18,500대를 기록하며 또 역대 최고 수치에 가까운 기록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를 다른 기록과 비교해 보게 되면 전분기와 비교시 17.2% 더 많은 중국 내 보험 등록수이며 가장 많은 보험 등록수를 기록하였던 지난 2분기와 비교해도 10.1%가 더 높은 수치입니다. 작년 누적 판매량과 올해 누적 판매량을 비교할 경우 37%가 더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 보험 등록수가 특히나 더 고무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중국 내 세일즈 믹스에서 모델 Y가 여전히 80% 가깝게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차량이 판매되었다라는 점은 중국에서 더 높은 수익을 이번 분기에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기 마지막 주간 보험 등록수를 보게 되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갑자기 판매량이 줄어서가 아니라 일주일 7일 중에 7일을 꽉 채워서 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끝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 25일에서 31일 이 7일이 마지막 주임에도 불구하고 분기 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말인 즉슨 다음 주 기록도 상당히 양호할 수 있으며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 등록수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상당한 대기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중국 내 분기별 누적 판매량으로 비교했을 때 벌써 이번 분기는 최고치가 확정이 거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치가 예상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의 기록이 갱신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치는 지난 일주일 보험 등록수를 모델 Y와 모델 3로 나누어서 살펴본 자료입니다. 역시 모델 Y가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모델 3는 여전히 유럽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럽 수출을 통해서 모델 3 판매를 통한 수익도 극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023년 총 어느 정도 판매량을 예상할 수 있을지와 관련된 자료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롤랜드님께서 구독자를 대상으로 제공해 주시는 자료인데 제 유튜브 채널에서 대부분 한국 분들께서 시청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감사하게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롤랜드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다양한 자료들 우리가 너무나도 손쉽게 볼 수 있지만 손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가치가 낮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웬만한 기관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X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롤랜드님 구독 같은 경우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또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추가 자료도 제공해 주시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변수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국가가 미국과 유럽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간 보험 등록수를 통해서 매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는 수준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 트렌드를 바탕으로 예상을 한 수치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수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국가들도 어느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은 그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여기에 오차로 인해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에서는 왜 이렇게 생각보다 낮은 인도량을 예상하고 있는가? 바로 유럽에서 선박이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선박 지연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했던 모닝 챔피언입니다.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를 돌아 훨씬 더 긴 항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원래는 4분기 안에 인도가 될 수 있는 테슬라 차량이 내년 1분기 혹은 1월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호주 같은 경우에도 방역 문제로 인해서 아예 선박 전체가 회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비스 캐러벌 안에 약 수천 대의 테슬라 차량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역시 이번 분기가 아니라 다음 분기에 인도가 되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럽에서 인도가 지연이 되었다라는 것은 조삼모사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정한 각 분기가 끝나는 그 시간 안에 인도가 되느냐 혹은 그 다음에 인도가 되느냐는 장기적인 기업의 펀더멘털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인도하는 수치가 올라가고 있고 테슬라의 생산량도 올라가고 있고 더욱더 중요하게 단순하게 전기차를 넘어서 다양한 비즈니스로 특히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대하고 있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기차만 본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잘 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롤랜드님 같은 경우에 이번 4분기 인도량을 47만 2천 대 정도로 예상을 하였고 2023년 전체 인도량은 거의 180만 대 수준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이번 4분기 인도량을 50만 7천 대로 예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80만 대보다 조금 더 높은 183만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본인들도 이번 분기 인도량 수치가 조금은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선박 지연으로 인해서 유럽 인도량이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건 경제적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 밖 인도량과 함께 마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3분기와 비교해 보면은 이번 분기 마진은 오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였는데 그 이유가 지난 3분기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차량 판매당 고정 비용이 많이 묻어났는데 그런 효과가 이번 분기에는 사라졌기 때문에 마진은 오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마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추가 변수를 고려해야 되기도 합니다. 판매 가격 그리고 인벤토리 할인이 진행이 되었는데 또 이게 얼마나 영향이 주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분석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1월 2일에 테슬라 전체 인도량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전체 인도량 발표가 나온 다음에 이와 관련된 마진 및 EPS 관련 분석도 한번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는 사이버 트럭입니다. 현재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파운데이션 버전으로 팔고 있는데 이 파운데이션 버전의 COGS 같은 경우는 전체 고정 비용을 다 감안하지 않고 파운데이션 버전 전용으로만 고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EPS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파운데이션 버전의 비용 처리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어서 상당히 제한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파운데이션 버전 역시 상당히 인기가 높다 보니 여전히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앞서 봤던 영상처럼 이걸 타는 순간 바로 유명인이 되기 때문이죠. 또 사이버 트럭과 모델 Y를 비교한 사진인데 이 크기가 상당히 크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FSD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FSD 버전 12.1 배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버전 12부터 완벽한 end-to-end라는 새로운 형태의 아키텍처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직원들에게 그 다음 버전을 먼저 배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전 12부터는 그 시작 부분은 조금 더 버그가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end-to-end 버전의 신경망 A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배론지에서 재미난 소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 리콜과 관련해서 매 분기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리콜 수치를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리콜이라고 부르는 그 본질을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리콜이 있고 또 하드웨어 리콜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리콜을 실제 보게 되면은 지난 2년간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리콜이 아닌 하드웨어 리콜은 54만 대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는 그 어떤 기업과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가장 낮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리콜이 618만 대로 아주 기사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매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리콜은 다른 기업의 소프트웨어 리콜과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냥 세워두고 잠만 자고 일어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포드에서 소프트웨어 리콜은 실제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소프트웨어 리콜은 사실 하드웨어 리콜과 상당히 성격이 비슷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이 소프트웨어 리콜과 하드웨어 리콜은 성격이 엄청나게 다르며 하드웨어 리콜 같은 경우 모든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적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 FSD 칩이 앞으로 3나노 TSMC 칩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소식 역시 전해졌습니다. TSMC에서 2024년도부터 N3P라는 공정을 거쳐서 3나노 칩을 만들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 N3P 공정이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성능은 5% 개선되며 전력 소비는 5에서 10%가 감소하게 되고 칩의 밀집도는 1.04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반도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매트릭스가 성능, 퍼포먼스의 P, 전력, 파워의 P, 그리고 밀도, 에어리아의 A를 합쳐서 PPA라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모두 다 개선을 이루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사용했던 칩을 보게 되면 과거 도저 D1 칩 같은 경우 7나노, 하드웨어 4.0 칩 같은 경우 5나노, 그리고 앞으로 사용하게 될 FSD 칩 같은 경우 3나노까지 내려가게 되며 점점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TSMC에서 테슬라가 7번째로 큰 고객이다라는 정보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이 순위도 점점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 씨께서 재미난 테슬라 노트를 올려주셨습니다. 이 노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일 뿐만 아니라 AI 회사이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엔드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함께 또 왜 AI 회사인지와 관련된 추가 설명을 많이 적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테슬라의 AI 데이가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옵티머스, 이번에 젠2 옵티머스가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이 옵티머스와 AI 데이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AI 데이를 통해서 테슬라가 앞으로 진출하게 될 시장, 옵티머스를 통해서 진출하게 될 전 세계 노동시장 같은 경우 매년 3경 9천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제 이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은 테슬라 밸류에이션이 정말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이 현실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테슬라 차량에 사용되고 있는 이 FSD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이기도 합니다.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트레이닝 하드웨어이고, 이 트레이닝 하드웨어조차 테슬라가 스스로 만들고 있고 바로 이 도조 슈퍼컴퓨터입니다. 이 도조를 또 비교하는 대상이 아마존의 웹 서비스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 아마존의 70%의 에빗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회사로 시작을 하였는데, 이제는 이 웹 서비스를 통해서 훨씬 더 큰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 역시 도조를 통해서 비슷한 성취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한 것인데, 이거 역시 충분히 혹은 거의 확실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도조가 테슬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높은 효율성의 영상 데이터 트레이닝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처럼 데이터 트레이닝 서비스를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해 줄 수 있게 되고, 그럼 이때부터 얻게 되는 마진은 70-80%의 소프트웨어 회사 마진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옵티머스가 현실화되는 것만으로도 3경 9천조 원짜리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이걸 열리게 해줄 수 있는 핵심 열쇠 중 하나가 이 도조 하드웨어이고, 이 도조 하드웨어 자체만으로도 소프트웨어 회사 마진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역시 테슬라 투자가 너무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중 하나라도 현실화가 된다면은 그 가치 자체가, 테슬라 밸류에이션의 접근 방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밖에 사이버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테슬라가 휴대폰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아주 낮은 상태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휴대폰 혹은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듯이 현재 스마트폰에서 AI폰으로 바뀌는 시대가 조만간 다가오게 될 것이고, 테슬라 자동차와 결합되어 있는 AI폰은 언젠가는 좀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기 자체는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옵티머스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AI도 AGI에 훨씬 더 다가가게 되고, 또 여유가 생겼을 때 아마 사이버폰이라는 AI폰을 테슬라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과거부터 투자해온 EV
인프라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말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안에서 사이버 트럭만으로도 헤일로 이펙트가 충분히 큰데 앞으로는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를 통한 헤일로 이펙트까지 언급을 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현재 테슬라 목표 PT는 380불이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헤일로 이펙트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스타링크 모빌리티입니다. 스타링크 모빌리티를 사용하게 되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차량 위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220MB/s 라는 속도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은 월 $250, 하드웨어는 $2,500로 조금 비싼 편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과거 사이버 트럭이 바하에서 오프로드 질주를 했었죠. 그때 바로 위에 달려있던 건데 이처럼 과거에는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는 지역, 사고가 난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지역에서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 장비다라는 걸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비싼 비용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테슬람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가? 이게 2020년 12월 31일 모두 다 즐겁기 위해서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그 영상 내용의 일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스타링크의 상용 서비스 시작과 함께 모든 차량에 스타링크 수신기를 탑재하여 테슬라 차량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용 앱스토어인 탭스토어가 오픈되어 본격적인 테슬라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당시 웃기 위해서 만들었던 영상인데 상당히 시간 차이는 있지만 결국 다 현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높은 비용으로 이 장비를 구매해야지만 되는 상황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테슬라 차량에서 기본적으로 스타링크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며 사실 휴대폰과 스마트카 혹은 전기차 이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 부분을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을 하였던 탭스토어, 이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서드파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그 인프라를 오픈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3년 전이면은 상당히 과거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가 현실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흥미로운 내용을 테슬라 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중국의 JD.com에서 테슬라와 협업을 하여서 재미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였는데 바로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를 10년간 렌탈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이벤트입니다. 중국의 이 JD.co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이나 쿠팡이나 온라인 마켓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3 같은 경우도 가격이 아직까지도 모델 Y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중국 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10년 리스라면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밖에 아주 위험한 뉴스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이 바로 테슬라를 파괴할 것이다. 테슬라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러시아에서 만든 전기차인데 보이는 모습이 약간 하마 같기도 하고 이 입을 열어서 테슬라를 잡아먹어서 파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속이는 사람은 있지만 속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기사인데 아무도 속는 사람이 없지만 너무 생긴 게 귀여워서 또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는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촬영만 하면은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를 보시면서 버렸던 눈을 한번 정화하시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